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연준이 알려준 두 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호석의 아이디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어쨌든 제가 이번 주 내내 연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혹시 내가 그냥 너무 아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계속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이 이호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뭐 투자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컴플라이언스도 뭐 노티스도 앞에 보셨겠지만 제가 이거 보고 뭐 주식 사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걸로. 뭐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앞에 나오는 뭐 맨날 이제 얘기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스스로 판단할 때 진짜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면 혹은 그 생각이 틀렸다면 어떤 게 틀렸고 맞다면은 어떤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차트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시장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나스닥도 조정받았고요. 1.2%, S&P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도 그렇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있었고 어제 밤에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심 이거 좀 더 빠지면 어쩌지 이런 고민 때문에 어제 밤에 계속 늦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어제 시장의 환경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제가 통화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좀 주식을 좀 줄여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왜냐면 일단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쉬긴 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웬걸 이제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이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빅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빅스는 어제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한 4% 5%까지 오르다가 내려온 거라서 변동성의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 막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괜히 이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한 1% 정도 조정을 받았고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뭐 4년, 8년 뭐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막 뭔가 뭐 주변에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다 실망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를 열어보면 사실 거의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연중 최고치 수준이에요. 2,400.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 물론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림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아침에 제가 이제 나라서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9월 FOMC를 가운데 놨습니다. 9월 FOMC를 가운데 놓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쪽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진짜 시장이 연준한테 실망한 건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왜냐면 아니 시장에서 계속 뭐 코멘트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다 실망했다고 하는데 그 실망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일단 주식 시장이 물론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기술주도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 요게 뭐냐면은 금리 차트입니다.
금리가 요 구간이거든요. 금리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뭐 8월 말에 좀 올랐고 뭐 이때 좀 9월 초에 좀 올랐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9월 달 여기 이제 FOMC를 전후해서 금리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연준이 말을 안 믿어서 연준한테 실망해서 삐져가지고 금리가 막 올라요. 그러면은 뭐 아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 시장은 별로 뭐 실망 안 했다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FX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FX도 달러가 올랐다가 또 다시 다 내려왔어요. 이거 보면은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에서는 뭐 실망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연준한테 되게 실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주식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진짜 뭐 다른 주식이 하락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만 FOMC 회의에서 주식에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사실은 없었어요. 모멘텀이 이제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오케이. 그런데 연준의 결과가 주식 시장이 실망할 내용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 금융 시장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곳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연준이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것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연준의 자산이 지금 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연준의 자산이 늘지 않아서 걱정됩니다. 연준 자산이 왜 이렇게 안 늘어나죠? 이거 걱정됩니다. 연준이 지금 회사채도 산다고 그랬는데 회사채도 지금 계속 안 사고 있고요. 걱정됩니다. 이거는 과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고 회사채가 늘어나고 회사채를 사시고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연준이 자산이 막 늘어나고 회사채를 막 사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뭐예요? 안정 아닌가요? 안정. 금융시장의 안정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금리가 저금리가 유지되고 회사채 금리가 막 문제가 생겨서 막 걱정스러운 상황, 그때 3월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위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그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준이 자산이 늘지 않아서 회사채를 사지 않아서 이게 안정되지 않았나요? 안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금리 보여드렸잖아요. 안정되고 있다니까요. 연준이 그 2023년까지 회사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실망해가지고 금리 막 채권을 다 팔아요. 그러면 금리가 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이 되고. 근데 그런 상황인가요? 안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자산이 늘지 않아서 걱정하는 거는 마치 왜 이렇게 과정이 안 좋지? 근데 결과는 왜 이렇게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금융시장은 냉정하게도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곳이에요. 냉정한 곳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용인이라고 써놨네요. 요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있나?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 미국 정부가 올해 대출을 더 많이 일으켜서 많은 분들이 숏캐시를 하시지만 미국 정부도 숏캐시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 정부의 대출 잔액이 대략 22조 달러에서 한 27조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니까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4.4조 가까이 올랐어요. 22점 몇 조에서 27조 근처까지 올라갔으니까 4조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4조 달러가 좀 더 늘었어요. 연준의 GDP가 20조 달러니까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더 빌렸습니다. 이게 빌린 것과 동시에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연준의 자산입니다. 연준의 자산은 대략 3조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3조 달러. 그러면 연준의 총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는 정부가 돈을 얼마나 빌리냐가 첫 번째예요. 아니 돈을 빌려야 뭐 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 새로 살 게 없는데 물건이 있어야 사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빌려줄 사람이 있냐 이거. 이게 빌려줄 사람이 많으면 연준이 안 사도 돼요. 그죠?
미국 정부가 돈 빌리려고 하는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 게 목적이지 지금 연준의 총 자산이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연준이 정부가 돈을 빌려서 정부가 지금 실물 자산에 메인 스트리트에 돈을 뿌려줄 수 있는지 얼마나 낮은 금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려줄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미국 자산에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준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의 기준이 뭐예요? 금리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연준이 사주죠.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나라도 빌려주지. 미국 정부 이거 옛날 같지 않네, 니네? 내가 빌려줘야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건데 미국 정부한테 지금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쓴 거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 유지된다는 것은. 근데 왜 연준이 사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이 금융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시간이 뭐 이것만으로도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연준이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저금리 환경이 2023년까지는 지속된다는 거 알려줬어요. 아니 제가 뭐 8년도 말씀드렸고 2030년까지 얘기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2023년까지 뭐 실망했네 어쩌네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냥 2023년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 뭐 하루하루 이거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2020년이니까 아직도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2년에서 3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연준은 이미 2002년에서 3년 동안 저금리일 거라는 사실을 점도표로 찍어서 그냥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해 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갈지 안 올지도 모르겠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물가는 그만큼 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물가는 안 오른대요. 물가는 생각보다 안 오른대. 골디락스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환경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알려줬다라는 걸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숏캐시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제가 공부를 더 해서 그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숏캐시를 하는지 제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니프티 50 통화량 증가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 가치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너무 증가해서 미국 정부 채권이 이렇게 돼서 3.5조 달러 하던 게 뭐 두 달 만에 7조 달러까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나가 보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중요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의 경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의 경제 환경이 왜 중요하냐? 자, 저금리, 양극화, 고용 불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뭐냐면 불안 심리예요. 뭔가 파지티브하게 즉 사람들이 야 이거 하면은 좋대, 응?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되게 좋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움직이는 힘하고 네거티브 즉 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이거 요게 클까요? 야 이 둘 중에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파지티브한 거. 야, 너 이거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그래도 이것도 하면 좋은데 할래 안 할래? 이거랑 야,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안 하면 그냥 나락에 떨어져. 이런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클까요? 저는 이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상은 이거예요. 불안 심리예요. 야, 나 주식 해가지고 잘 살고 싶어. 이게 아니고 나 주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 심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은 저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양극화, 고용 불안. 제가 뭐 계속 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유동성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대출 안 해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빌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이제 난 주식 안 해 이렇게 하게 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본 원인에 대한,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이건 정말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복권 판매량이 급증하는 현상도 이런 현상의 배경이 깔려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쇼케시가 나타나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하고 심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리려고 할 거고 뭔가를 살 거 아니에요. 뭔가를 산다라는 거는 그 그걸 사기 위한 반대쪽, 바이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셀해야 되는데, 빌려서든 뭘 하든 돈을 빌려서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 금리라고 보면 금리가 낮아야지 뭔가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계속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 심리가 됐든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졌든 뭐든지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이 알려진 이 두 가지 사실은, 즉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에서는 금리를 낮게 유지해 준다고 한 거잖아요. 경제 전망은 상향했기 때문에 경제는 생각보다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하든 그런 전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OECD도 그런 전망을 했고요. 근데 물가는 안 오른대잖아요. 그럼 골디락스잖아. 주식시장이 좋은 환경이라니까요. 심리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 심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계속 숏캐시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시간을 뭐 많이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맞추고 싶어서 정말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하는 그런 현상, 이런 얘기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지금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미래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드렸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부 종목들 막 변동성도 엄청 커지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시황이나 아니면 전망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 전체적인 숏캐시에 대한 부분은 계속 크게 바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굉장히 말씀드리고, 이제 롱뉴, 즉 이제 주도주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더 해서 팀원들과 회의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